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 얘를 이렇게 놓고 하셔도 되는데, 사실 이제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 저희 벤치가 2개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운동을 하시게 되면 다른 사람들 스쿼트 대다는데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쪽 벤치에서 사용을 하시고, 자, 오늘은 이거 이제 세미나니까 이거 보여드리려고 여기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자, 가슴 근육은, 가슴 그 사진 제가 넣어놨는데, 가슴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 팔로 들어가요. 아까 광배근하고 서로 정반대의 위치에서 반대 역할을 합니다. 광배근은 이렇게 당길 때 쓰이고, 가슴 근육은 이렇게 밀 때 쓰이고, 벤치프레스를 할 때 가슴 근육은 일로 들어가니까 나는 얘를 미는 거예요. 얘를 미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벤치프레스를 할 때 우리 주먹이 이 앞팔에 달려있고 바벨을 이제 주먹으로 잡고 있다 보니까 얘를 민다고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잡고 누웠다고 가정을 하시면 누운 상태에서 막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밀면 제가 어깨를 딱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힘이 들어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근데 얘를 같이 밀어버리면 힘이 오히려 제대로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깨를 미는 동작을 하시면 어깨를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 그러거든. 거의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거 사진 제가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보이죠? 여기 이제 우리 여기 쇄골뼈가 있고 이쪽에 날개뼈가 있는데, 날개뼈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쇄골뼈가 이런 식으로 있고 거기에 이제 팔뼈가 이렇게 밑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뼈들 틈으로 극상근이라는 근육이 하나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근육이 얘를 팔을 들 때 이렇게 잘못 들면 이 드는 뼈 사이에 찡기면서 부상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벤치프레스를 할 때 요거를 이제 숄더 임피지먼트, 우리말로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부르거든요. 요런 동작들이 벤치를 할 때 이렇게 어깨를 같이 밀면 요런 증상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어깨를 밀지 않고 운동을 해주셔야 돼. 근데 그렇게 어깨를 밀지 않고 운동을 해주시는 방법이 우리 숄더 패킹이라고 불러요. 숄더 패킹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날개뼈를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모아주는 그런 동작을 하는 건데, 나중에 뭐 유튜브나 이런 거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숄더 패킹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하면 오히려 다치니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 근데 그 숄더 패킹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은 숄더 패킹이 뭔지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가 있냐면 거기 제가 영어로 써놓은 거 있어요. Shoulder packing is a combination of scapular retraction and depression 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요거를 과거에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요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후인 리트랙션이 뒤로 당기라는 뜻이고 디프레션이 눌러라 이 뜻인데, 요거를 후인 하강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하면서 이 숄더 패킹 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누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내가 벤치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얘를 돌려서 누르려면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숄더 패킹이 이렇게 배를 내밀고 어깨를 과도하게 제껴가지고 이렇게 운동하는, 이게 숄더 패킹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숄더 패킹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처음 배울 때부터 어떻게 배웠냐면, 그 사진에 제가 넣어놨는데 이 날개뼈를 이렇게 V자로 살짝 모아주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코에 힘을 딱 잡고, 코에 힘을 잡은 상태에서 날개뼈를 딱 모아주면 이렇게 잡힙니다. 이게 숄더 패킹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영어 그 지문 넣어놓은 게 어떤 운동을 설명하는 데 나와 있냐면, 터키시 겟업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덤벨 듣고 바닥에 누웠다가 일어나는 그런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을 설명하면서 이 숄더 패킹을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숄더 패킹은 사실 모든 운동을 할 때 기본으로 나와야 되는 동작이야. 이게 숄더 패킹의 정의를 찾아보면 어깨 관절이 가장 안전한 위치에서 가장 큰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위치시키는 걸 숄더 패킹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근데 요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당기고 막 배를 내밀고 하는 게 숄더 패킹이라고 착각을 하다 보니까, 숄더 패킹을 하면 오히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오해에서 비롯된 거고, 운동을 하실 때는 숄더 패킹을 하시는 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이제 스쿼트를 할 거야. 스쿼트 할 때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숄더 패킹이에요, 사실은. 근데 자연스럽게 숄더 패킹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자, 그러면 다시 앞장에서 보시면은, 자, 그러면 가슴 근육은 이렇게 들어오는데, 얘도 결국에는 우리가 중력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의 위치는
남녀 마찬가지로 가슴이 제일 높은 포인트에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 걸리게 되는데, 바벨이 여기에 걸려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중력이 이렇게 수직으로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밀어야 되는 건 얘를 미는 거야. 얘를 미는 거고, 나는 주먹으로 잡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주먹을 밀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나는 얘만 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약간 팔꿈치를 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앞팔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중력이 이렇게 누르고 있는 힘을 받치는 기둥 역할이에요. 근데 기둥이 이렇게 틀어지거나 기둥이 이렇게 틀어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수직을 딱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왔다가 얘를 수직으로 밀어 올리고, 그대로 내려갔다가 수직으로 밀어 올리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면 운동이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머리 쪽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딱 유지가 되면 돼요. 너무 벌어지면 이제 이두를 더 많이 쓰게 돼 있고, 너무 좁혀지면 얘를 더 많이 쓰게 돼 있고, 그래서 딱 이렇게 수직으로 버틴 상태에서 밀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사진에 그런 부분들을 넣어놨거든요.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 중력을 이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밀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고, 얘를 이렇게 돌려서 위로 밀라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무조건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그런 거보다는, 자, 내가 가슴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밀어주면 얘가 강하게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대흉근을, 특히 중심 부분, 여기에 자극을 가장 잘 줄 수 있는 방법은 수직으로 미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렇게 밀어버리면 알겠지만, 보이시겠지만 약간 윗가슴까지 같이 운동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깨나 윗가슴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무거운 무게를 들기가 좀 더 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동하는 것도 잘못된 방법은 아닌데, 내가 대흉근에 집중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수직으로 밀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거를 그렇게 되고요. 보통 이제 벤치프레스가 약간 한계가 있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바벨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밀게 되면 아무리 잘 밀어도 이쪽에만 힘이 들어가, 안쪽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덤벨이나 이런 운동들은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주면 안쪽까지 힘이 강하게 자극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남자분들 중에 맨날 3대 운동, 벤치프레스, 바벨 벤치프레스만 하고 다른 가슴 운동들을 잘 안 하시는 분들 보면 여기가 푹 꺼져 있는데 여기만 발달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벨에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해결을 하려면 케이블이나 덤벨이나 이런 운동들을 해서 암쪽으로 모아주는 운동들을 좀 같이 해주셔야 그런 단점들을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 근데 그러면 굳이 벤치프레스를 왜 해야 되냐? 이게 벤치프레스가 이런 가슴 운동 중에 가장 무거운 무게를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덤벨은 아무래도 따로 놀고 얘를 따로 컨트롤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무겁게 하기 힘들어요. 근데 바벨은 무겁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 가슴 운동할 때 벤치프레스로 시작을 해서 한번 무게를 빵 쳐놓고 그 다음에 다른 운동들 몇 가지 더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운동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벤치프레스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가끔 보면 사람들이 여기 안쪽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얘를 좁게 잡고 이렇게 미는 걸로 안쪽에 힘을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렇게 하시면 팔꿈치가 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안쪽 운동은 덤벨이나 케이블이나 이런 걸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밑에 보면 코어 인게이지먼트 요거를 제가 써놨는데, 이런 부분도 파워리프팅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가슴을 엄청 들고 손을 넓게 잡고 이렇게 해서 벤치프레스를 하세요. 그러면 어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생겨요. 이 팔을 넓게 잡고 가슴을 들어버리면 바벨부터 여기 거리가 짧아지고 얘가 약간 활시처럼 작용하면서 밀어 올리기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파워리프터들은 일부러 막 그 새우등 말리듯이 허리를 확 꺾고 그렇게 해서 벤치프레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잘못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파워리프터들은 무게를 많이 드는 게 목적이니까 자기들 목적에 맞게끔 운동을 최적화시켜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대흉근의 집중도는 확 떨어져 버립니다. 거의 뭐 자극이 안 들어가는 수준에 가깝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이 운동을 할 때는 오히려 이런 자세를 피하고, 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배에 힘을 꽉 주고 숄더 패킹을 해주면 얘가 튀어나가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해주셔야 오히려 집중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그 코어 인게이지먼트라는 걸 써놓은 이유거든요. 그래서 배에 힘 딱 주고 오히려 약간 허리를 눌러가지고 허리가 거의 뜨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집중도는 훨씬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자, 뒤로 누우실 때는 이 뒤통수 부딪히지 않게 약간 이렇게 커버하고 이렇게 내려가서 가지고 내 입술 위치에 비슷하게 맞춰 놓으시고 그 상태에서 숄더 패킹을 하는 겁니다.
배 안 나오고 어깨는 잡혀 있죠. 이게 숄더 패킹이 풀린 거. 그냥 저 편하게 있는 거. 요게 잡힌 건데 이게 막 과도하게 뒤로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이 상태에서 자, 저는 요 정도 넓이를 들 건데 이 바벨의 넓이는 이렇게 들어 올리셔서 쭉 내려와서 내 팔꿈치가 수평을 이룰 때 90도가 되면 이게 적당한 거예요. 이러면 너무 좁은 거, 이러면 너무 넓은 거,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다 새끼를 감고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얘가 내 가슴 위에 있는 상태에서 가슴이 제일 높은 위치, 여기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 올렸다가 내려주시고, 쭉 밀어 올렸다 내려주시고, 이렇게 최대한 바벨이 흔들리지 않고 수직에 가깝게 움직이게 이렇게 운동해 주시고, 끝나면 걸어주시고 이렇게 일어나 주시면 돼요. 요게 벤치프레스를 대흉근의 자극을 좀 최대한 극대화시키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맨 끝에 그립 나와 있는데, 그립 같은 경우에 자, 내가 여기를 이렇게 잡았으면 자, 앞팔이 기둥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딱 팔뼈에 중심을 눌러주면 손목이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잡힌 상태에서 이렇게 꺾여버리면 꺾이면서 손목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게 쌓이다 보면 손목이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꺾여서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서 얘가 누르는 거를 이렇게 누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데, 우리 바벨은 일자예요. 일자니까 엄지를 이렇게 감아서 잡으면 손목이 이렇게 틀어지게 돼요. 이제 바벨이 내 가슴 라인에 걸려 있고, 그러면 내 팔꿈치가 내 가슴 라인 옆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중력에 눌리는 방향이니까. 그랬을 때 내 팔의 각도가 내 몸통에서 한 뭐 25도, 30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약간 이렇게 기울어 있거든요. 근데 바벨이 일자다 보니까 손목이 이렇게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급자들 같은 경우에 엄지를 빼고 얘를 살짝 틀어주면 이게 집중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상급자들은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걸 덤리스 그립이라고 해요. 엄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근데 이 덤리스 그립이 문제가, 얘가 잡는 힘이 약하면 미끄러져요. 미끄러져서 떨어지면 이것 때문에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도 종종 올라오는데 립케이지 깨져가지고 뭐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보자들한테는 권하지 않고, 정말 좀 운동 오래 한 상급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덤리스 그립을 쓰면 이게 정말 사소한 차이인데 이것도 차이를 만들게 만들어요. 근데 이 덤리스 그립을 쓸 때도 덤리스를 한 상태에서 얘가 꺾여서 여기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걸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엄지를 살짝 틀어가지고 이렇게 걸려 있게끔 딱 잡아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동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참고로 좀 알아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여기 써놨나 모르겠는데 제가 영어로 옆에다 써놨죠. 수어사이드 그립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위험하다 그래서 자살 그립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렇게 하시는 걸 그닥 권하지는 않고 그냥 엄지 감아서 안전하게 잡고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어쨌든 항상 중요한 거는 내 팔뼈의 중심에 이 무게의 중심이 이렇게 항상 눌려야 된다는 거, 그것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하면 자, 3대 운동에 대한 거는 이제 다 끝났는데, 혹시 벤치프레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다른 뭐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이게 중력을 받잖아요. 네. 중력을 받으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게 그냥 플랫 벤치를 하게 되면은 그냥 가슴이 처진다고 어떤 사람이 인클라인 위주로 하라고 하던데. 저는 그거는 뭐 크게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그런 게 없거든요, 전혀. 근데 뭐 더 나이가 들면 그런 게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저는 뭐 제가 다른 데서도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저는 제 지금 바디 쉐입을 80대까지 유지하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 운동을 2-3시간씩 무리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무리한 식단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하루에 운동 1시간 하고, 식단도 그냥 제가 먹고 싶은 음식 다 먹어요. 그 대신 아까 좀 이따 이제 식단 얘기할 때 얘기해 드릴 건데, 저는 그냥 제가 먹고 싶은 음식 다 먹는데 그냥 양 조절이랑 이런 것만 적당히 잘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무리하게 특별하게 하는 게 없어. 그래서 저는 80세까지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노화가 진행되면 당연히 이제 몸이 약간 처지고 이런 게 생기겠지만, 근육 운동을 해서 근육이 잡혀 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약간 처지거나 이런 건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가슴 근육은 되게 크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만 하는 게 아니라 얘 운동도 같이 해줘야죠. 같이 해주는 게 맞는데, 뭐, 이게 처지니까 플랫은 하지 말아라.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다리에 막 힘주라고 그거는 사실 이제 파워리프팅 할 때 중요해요. 파워리프팅 할 때는 여기 이걸로 버티는 힘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밀어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인들, 이런 식으로 벤치프레스 할 때도 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내가 이 중력을 누르는 힘은 근육을 통해서 전달돼가지고 바닥까지 다 전달이 되거든. 그러니까 바닥에 발을 견고하게 눌러놓고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아까 코어 힘을 줘가지고 누르고 있으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사실 이렇게 했을 때는 아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발은 어쨌든 이제 지지는 잘 돼야 되는 건 맞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제가 뭐, 크게 강조는 안 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기본으로 지켜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씩 해보실까요? 또? 잠깐만, 이제 녹화 멈춰도 될 것 같고.